세이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직렬 공통으로 해서 올 여름 이제 올 한 해가 다 끝나가고 있잖아요. 2022년. 그죠? 이제 직렬별로 체불을 했을 때 면접에서 떨어진 거죠. 체불했을 때 직렬별 공통 신호가 있어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이분은 이번에는 안타깝게 떨어졌지만 다음 시험에는 무조건 붙겠다 이런 게 이제 제 나름대로 판단이 서는 분들은 긍정 신호 A 유형, 부정 신호는 B 유형. 이게 심층 면접이요. 종합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면접 강의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특목 대입 분야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면접 강사들을 가르칠 때 면접 강사를 희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제가 처음에 활동할 때는 국내에 이런 면접 강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저희 1세대들은. 그때는 스피치 학원이 면접을 담당했던 것도 아니고 그때는 웅변 학원이었어요. 스피치 학원들이. 이제 보통 저 같은 1세대들은 이제 다 소개로 해외 유학하신 분들 있죠.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그때 당시 때 이제 면접이나 그 자소서 이런 코칭하는 게 활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은 이제 국내 그런 과정이 없나 이렇게 찾다가 아름아름 소개를 받아서 이제 문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들 학벌이 좋으시죠. 국내 최고 대학 졸업하시고 뭐 MIT, 예일대, 그다음에 하버드대 이런데 이제 석박사 학위자들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오면 제가 코칭해드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국내 1세대들은 그런 세대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면접 강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 뒤에 이제 뭐 입학 사전 관제가 활발하게 도입이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면접 강의라는 게 하나의 프로세스처럼 만들어져서 면접 강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제가 특목 대입 분야에 있을 때도 그렇고 면접 강사분들을 이제 트레이닝 시켜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게 면접 시험이란 건 종합 예술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요소에 의해서 판단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정량 평가 시험이 있고 정성 평가 시험이 있는데 저번에 이제 부산교육청인가요? 어디서 이제 그 면접으로 투입됐던 분들이 이제 한 분이 이제 부정 행위를 저질러서 이제 원래 합격해야 되는 분이 떨어지고 이제 떨어져야 되는 사람이 합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면접 시험의 타당성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 사설인가 보니까 기사에 그것 때문에 면접 시험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회계망측한 논리를 펼치는데 그거는 면접관으로 들어간 사람이 이제 부정 청탁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한 행위잖아요. 예를 들면 수능 시험 출제위원이 자기가 출제한 거를 유출해 가지고 누구 학생한테 줬다고 해서 그 수능 시험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 행위가 문제인 거지. 수능 시험이란 건 이제 수학 능력, 그러니까 학습 활용 능력 시험이란 말이에요. 검증하는 시험.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면접 시험은 하나의 요소에 의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거든요. 근데 수험생들은 항상 그 특정 요소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고 착각을 해요. 착각. 이 부정 신호를 주는 사람들은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착각. 특정 요소에 의해서 내가 체불했다고 착각을 해요. 착각. 그래서 저한테 연락 와서 선생님 결국 보십시오.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기록이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면접 시험을 잘 봤대. 그걸 어떻게 아냐고. 객관식 시험도 내가 실제로 해답지 보면서 채점을 해봐야 몇 개 틀렸는지 아는데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량평가 시험인데 내가 면접관의 머릿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면접관이 한 명만 투입되는 것도 아닌데 자기는 면접을 다 잘 봤는데 그 요소 하나 때문에 나를 떨어뜨렸다라고 음모론을 펼쳐요. 음모론을. 그리고는 자기가 그 요소 말고 다른 걸 잘 봤다라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면접관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웃어줬대. 지금 웃죠? 근데 이걸 주장하는 수험생들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면접관이 자기한테 호의적이었다는 거죠. 면접 시험 잘 보네. 면접 잘하네. 그 다음에 뭐 웃어줬다. 그거랑 면접관이 점수 주는 거랑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한 해 수백 명을 코칭하면서 거의 10년 가까이 가르쳐 오면서 저희 합격생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세무직렬이었어요. 세무직렬이었는데 50분간 진행했어요. 그 당시 때 시험이 50분간 진행했는데 면접관이 50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인사혁신처에서 한 명, 그 다음에 세무청에서 한 명, 국세청에서 한 명 나왔는데 이 국세청에서 나온 직원이 50분 동안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한 20분 동안은 세법 지식만 주구장창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세법이 선택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심층 면접은 필기에서 검증하지 못한 요소를 추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체 채용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기시험은 암기형 필기시험이라서 직무 지식 그 자체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로 점수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세법을 선택 안 한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공포심을 조장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법을 선택 안 한 사람은 면접 준비 기간 동안 세법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원에서. 미친 짓이죠. 그럼 심층 면접 구성 원리를 아예 모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원 관계자들 보고 당장 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필기 과목 과정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럴 테스트라고 해요. 오럴 테스트. 제가 글씨를 좀 날려 쓸게요. 예,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오럴 테스트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오럴 테스트가 치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 병원, 종합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 채용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게 사실은 무슨 인성 면접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의학 지식 자체를 그대로 물어봐요. 이게 어려워요. 오럴 테스트로 하면. 내가 시험지 보면서 뭐 응급 구조 환자를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 보면은 이제 글을 읽고 할 때는 내가 판단할 시간이 있잖는데 말로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해야 되니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게 이제 종합병원 채용할 때 의사들, 전문의들 채용할 때는 이럴 때 그렇게 해요. 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필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필기 시험이라는 검증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세법을 선택 과목이 아닌 상황에서는 세법 지식 유무를 가지고 면접에서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채용 프로세스의 가장 핵심 원리예요, 그게. 제가 그 얘기를 얘기해줬어. 뭐 듣기 싫어. 그냥 그 면접 기간 동안 세법 강의에서 돈 어떻게든 뽑아낼 생각만 하는 거야, 학원에서는. 그래서 제가 우리 수험생들 보고 내를 믿고 세법 공부 안 해도 된다. 대신에 이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SNS에 나오는 뭐 양도세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일반인들도 알아라고 국세청에서 SNS에 통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최소한의 세법 지식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이제 포스트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숙지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면접에서 사실은 그 정도만 체크만 해야 되는데 가볍게 그것도 점수로는 반영이 안 되고. 근데 예를 들면 양도세 개념이 뭡니까 이랬는데 내가 막 너무 긴장해서 기억이 안 나서 어버버버 하고 얼어가지고 어버버버 했어. 그러면 감점이에요. 근데 면접관님 너무 죄송한데 제가 너무 긴장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꼭 숙지하겠습니다 이러면 감점을 못 해요. 이렇게 나오면. 제가 그 얘기를 그 전에 그렇게 많이 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왜냐면 어떻게든 수험생들한테 돈 뽑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수험생들이요, 세법 보고 있어요. 아니, 세법이 양이 그렇게 방대한데, 그 면접 준비 기간 2주 동안 세법을 공부해봐야 머리에 얼마나 남냐고요. 세무사를 앉혀놓고 오럴 테스트로 세법 지식 같은 거 막 질문해도 세무사들도 바로 얘기하기 힘들어요. 귀로 듣고 바로 말하기는. 근데 하물며 세법에 대해서 아무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이 2주 만에 그 세법 요약 강의 봐가지고 말을 할 수 있냐고. 못해요. 그건 수험생들도 알고 학원 선생들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진짜 고시학원과를 떠난 이유가 요지경이에요. 요지경. 거기는 면접 구성 원리를 모르니까 학원 관계자들도. 제가 얼마 전에 지금 경찰대 편입 면접 코칭 받고 있잖아요. 지금 현직자예요. 이분이 5년 정도 근무했고 너무 잘해요. 막 화려해요. 막 상이란 상, 경찰청장상부터 상이란 상 다 받았고. 제가 예전에 예를 든 우리 수험생 말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공채 때 다른 대형 면접 뭐 이런 데서 배웠겠죠. 배우고 스터디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경찰 현직자로 5년 살았는데 저한테 면접 코칭 요번에 경찰대 편입 면접 현직자 전형 받으면서 이제 벙 찐 거예요. 원장님, 다른 분들도 이렇게 완전히 멘붕이 오나요? 이래요. 제가 뭐 이제 우리 사회 경찰의 구성과 원리, 그다음에 면접 심층 면접 구성 원리 막 이런 거 설명하니까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코칭을 받으니까.
경찰 현직자에 5년은 근무했고요. 엄청 진짜 화려해요. 이분의 5년의 근무 경력 상황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 면접관으로 투입될 거 아니에요. 한 번씩. 그럼 면접관 투입됐다고 해서 이분이 면접에 대해서 아나요? 모른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면접 합격한 현직자한테 면접 코칭을 받고 있잖아. 가외를 받고 있더만 저번에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면 지금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쪽 지금 이렇게 운영 방식.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합격생 한 명이 그 당시 때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뒤집으려면 면접에서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돼요. 하나의 감점도 있으면 안 돼요. 에? 근데 이분이 딱 들어갔는데 세법을 전공 안 했거든. 근데 20분 동안 국세청에서 나온 직원이 20분 동안 주구장창 세법 지식만 물어본 거예요. 다 모른다 했지. 이거 제가 가르쳐 준 대로 모르겠습니다. 꼭 숙지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저한테 끝나고 전화 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나이가 많았거든. 이제 간절해서 저보고는 원장님, 그때는 이제 제 윌땡에서 총괄할 때니까 엉엉 울면서 교수님 저 떨어지면 책임지세요 이러면서 20분 동안 주구장창 세법 지식만 물어보고 저 다 모른다 했어요. 이제 원장님 책임져야 돼요 이러는 거야. 내가 걱정하지 마라. 딴 거 이제 5분 PT나 발표 면접이나 이런 걸 들어보니까 되게 잘했더라고. 우리 준비한 대로. 걱정하지 마라. 좋은 결과 있을 거다 이랬는데 뒤집고 합격했어요. 우수 등급 받아가 합격했다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때 학원가에 전부 다 그랬어요. 세법 공부를 하지 않으면, 면접 준비 기간 동안 세법 공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너무 싫어해가지고 면접에서 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카더라 통신으로. 그럼 우리 합격생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만점으로 역전회가 들어갔는데,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 기록이 여러분들 면접에 직접 사유가 안 돼요. 근데 떨어진 사람들 대부분 다 음모론을 펼치거든. 나 잘했어. 면접관도 나한테 웃어줬어. 그랬는데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무섭다. 나를 떨어뜨리네 결국은. 이런 논리를 펼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논리.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합격생들은 뭐라 설명할 거냐고. 제가 이렇게 막 뭐라 하면 초시에 한 번에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또 이래. 끝도 없어요 이게. 이게 지금 부정신호예요. 부정신호. 감을 빨리 잡아야 돼요. 지금 본인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다음 면접에도 떨어진다는 부정신을 저한테 보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긍정신호를 보내는 분은 어떤 분일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한 번씩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코칭 하다 보면 대충 감이 온댔잖아요. 이분은 떨어질 수가 없어. 물론 뒤집어야 되는 상황 맞아. 그러니까 저한테 코칭 받는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보통 한 1, 2점은 기본이고 한 3, 4점까지 뒤집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수강 신청을 해요. 그 다음에 면접 경험 많은 분들도 많이 하고 초시생도 많긴 한데,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해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면접장에 들어가서는 그분이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제가 알 도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렇게 체불 경험해서 저한테 이렇게 뭐 긍정 신호나 부정 신호를 보내주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제가 안타깝죠. 제가 대신 면접장에 들어가 주고 싶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성 원리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이 제 한계선인데, 이분은 제가 볼 땐 무조건 붙어. 뒤집고 합격할 것 같아. 근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연락 온다고요. 연락 오는데 제가 이거 캡처한 것도 몇 개 있어요. 이제 이거를 홍보용으로는 쓸 수가 없으니까 제가 고의 간직하죠. 저한테 연락 온 그 카톡 긴 문장들을 대부분 다 길게 하나의 독백 편지처럼 저한테 보내요. 제일 인상에 남는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원장님 제가 이번에 안타깝게 체불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래요. 첫마디가. 이분들 부정신호는 어떤지 아세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라는 얘기 안 하지만 애둘러서 봐라 떨어지잖아 결국 내가 이러면서 제 탓을 해요. 이 부정신호는. 근데 이 긍정신호를 보내주신 분들은 첫마디가 그래요. 대부분 다. 원장님 제가 원장님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뭔가 부족했나 봐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래요. 이게 첫마디가. 그리고는 딱 무슨 내용을 적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 이번 면접 시험에서 자기가 뭐가 부족했는지 이걸 딱 기술을 해요. 제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 보니까 연습 때와는 달리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좀 실수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뭐 뒤집을 수 없었던 것 같다, 아니면 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번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기술을 쭉 해요. 그리고 마무리는
다음에는 원장님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신경 써달라 이 말이죠. 자기가 이제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이렇게 보내요. 이런 분들은요, 제가 100이면 100 지금 전부 다 최종 합격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은. 진짜로. 지금 저한테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이분이 이제 육경이었나 해경이었나 여경분이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밀코반인가로 뭔가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바로 합격했어요. 바로.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부정신호를 보내주는 분이나 긍정신호를 보내주는 분이나, 제가 이제 그 개인 면접 핵심 예제 때 상사가 너를 이유 없이 미워한다, 상사가 너를 이유 없이 오해한다, 이럴 때 넌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이러면 긍정신호든 부정신호든 딱 저번에 이제 저한테 가이딩 받아가 첫 마디가 일단 제 자신한테 뭔가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제가 먼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노력한 다음에 상사님께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상사님의 마음도 이제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봐봐, 나 지금 체부라니까 그냥 본인 원래 성향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남 탓하고. 자기는 잘못한 거 없대. 자기는 면접을 퍼펙트하게 봤대. 근데 음주운전이나 아니면 세법을 안 해서 내가 떨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자기 합리화요. 제가 그랬죠. 심층 면접에서 가장 큰 감점 요인 중에 하나가 자기 합리화라고. 자기 합리화가 있는 수험생은 그 어떤 인재라도 감점을 주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합리화가 심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그 마찰의 원인을 다른 사람 탓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개선이 안 돼요. 그리고 발전도 없어요. 발전 가능성에서도 점수가 낮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심각한 게 이제 걔가 규율 수능성이라 했잖아요. 규율 수능성. 이 부정신호를 보내는 분들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제가 규율 수능성 부분 그랬죠. 음주운전 기록을 가진 분들 중에 거의 한 60에서 70%가 저한테 코칭 받으러 와서 처음에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제가 프로그램대로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규율 수능성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윤리적으로 똑바른 사람이다, 그때 그 음주운전은 정말 실수였던 거다, 이러면서 자꾸 어필만 하려고 해요. 저는 윤리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저는 뭐 책임감 강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이러이러한 예 때문에 주구장창 막 구구절절하게 그때 사연 늘어놓으면서 그때는 실수였어요, 이러거든. 그렇게 해놓고는 제가 프로그램을 5단계로 막 세세하게 지켜야 될 규칙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규율 수능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 놓은 규칙들인데 안 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보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규칙을 안 지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오프라인 1대1 코칭할 때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 엄청 자세하게 적어 놓거든요.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왜 안 지키냐고 물어보면 안 봤대. 귀찮은 거 어떤 거지. 규율 수능성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규율 수능성이 낮아서 떨어지는 거다고 얘기를 해주거든. 근데 귀에 안 들어와. 귀에 안 들어와. 그냥 음주운전은 나는 딴 건 다 잘해, 난 딴 건 잘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근자감으로 설정을 깔아놓고는 음주운전 기록 때문이야 이라고 음주운전 어떻게 소명할 건지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당신은 음주운전 기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련의 행동을 보면 뭔가 규칙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규율 수능성이 낮은 부분이 문제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도 안 들어요. 근데 한 30%는 음주운전 기록자의 30%는 아 원장님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래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 예? 나 자신이 위험한 것도 있지만 내가 자동차라는 강철 덩어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행위를 했다는 게 문제라고요. 근데 규율 수능성이 낮은 사람은 뭐 또 그렇게까지야, 내가 그때 음주운전 했을 때 사고 안 났구만, 말도 안 되는 미친 생각이에요. 다행히 사고가 안 난 거죠. 나는 멀쩡하게 운전을 잘 해가요. 일가족이 자기 어린 아이들하고 놀러 갔다가 재미나게 놀고 그날 귀가하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아가 일가족이 몰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음주운전의 무서운 점이 그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실수했네, 재수 없었네, 내가 그것 때문에 경찰 못 되네, 그것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아요? 그건 뭐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뭐야. 근데 저한테 음주운전 관련해서 괴로움을 토로하는 사람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원장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그 다른 차를 음주운전해서 다른 차를 들이받았으면 저 때문에 무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그 생각에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너무 괴로웠고 미치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제가 경찰이 할 자격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없어. 대부분 다 뭐라는지 알아요? 실수했어요. 어린 마음에 실수했어요. 근데 경찰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실수 때문에 경찰이 안 되는 것만 억울한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고는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왜? 경찰 시험에 그러니까 이제 경찰 시험에 감점이 되니까, 공무원 시험에 감점되니까 반성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소시오패스직이에요. 교육 수능생이 현저히 낮단 말이에요. 예? 제가 지금 부정신호를 보내준 대표적인 한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 제가 이분을 미워서가 아니고 이분이 가지는 장점이 엄청 많아요. 전 진짜 대단한 청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 자기 합리화와 교육 수능성이 너무 심해서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도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부정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면접관은 웃어줬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정말 잘했다고 자기 혼자서 생각하는데, 결국 보십시오. 음주운전 때문에 떨어지네요. 경찰 준비해야 될 거 이러고 있어요. 저한테 수업 들으면서 저한테 코칭 받았던 게 사실은 저한테 말로만 네 해놓고는 못 받아들였던 거예요. 결국은 이걸 감을 못 잡았던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사례를 드는 건, 이분이 이제 제 영상을 보기로 했어요. 제가 이 영상 관련된 영상 올려드리기로 했거든요. 보고 충격받고 본인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체크해서 다음에는 꼭 합격하길 바라는, 아끼는 마음에 지금 예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진짜 저도 사람이니까 선생으로서 되게 막 건방스럽고 예의 없이 행동하는 수험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는 거고, 지금 이 사례로 들어드리는 이분은 진짜 안타까워요. 진짜 너무 장점이 많은데 이거를 아직도 본인이 마치는 순간까지도 감을 못 잡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이 이제 제주도에서 코칭을 받으러 왔어요. 일단 열정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는 제가 권장 횟수보다 더 많이 막 예약 신청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과제면 이런 거를 쫙 안내를 쫙쫙쫙 자세히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안 지켜. 교육 수능성이 낮은 거죠.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한두 명을 코칭한 게 아니니까 대충 감이 오는데, 이제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코칭은 방역 수칙도 있고, 그 다음에 5분 전에 와야 된다. 왜 5분 전에 와야 될까요? 교육 수능성이 높은 분은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아, 원장님이 타임별로 계속 수업이 잡혀 있으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에 오줌도 넣어야 될 거고, 물도 마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코칭을 위해서 머리도 좀 환기해야 될 거고, 약간의 쉬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빨리 도착했다고 내가 들이닥쳐버리면 원장님이 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분 전 입실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지켜요. 교육 수능성이 높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먼저 왔잖아. 문을 막 두드려요. 배를 막 눌리고. 제가 5분 전 입실 가능합니다. 문에 붙여놨는데도 그래요. 내가 왔으니까 빨리 문 열어라 이거요. 그래, 들어와가지고 제가 막 뭐라 해도 뭐 때문에 뭐라 하는지 몰라. 그냥 뭐라 하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얼굴이 인상이 안 좋아지는 거지. 그리고는 방역수칙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 와서 화장실 쓰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하는데 그냥 당당하게 욕을 해. 그래서 제가 방역수칙 읽어봤냐 이러면 안 봤대. 제가 올 때 개인 카톡으로 방역수칙이 중요하니까 꼭 확인해 보라고 보내줘요. 직전에. 안 본 거예요, 제대로. 교육 수능성이 낮으니까. 제가 그리고 프로그램 설명할 때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면 된다고 상세히 첫날에 알려주는데도 그걸 그냥 기등으로 들어요. 그리고 제가 유의사항으로 말했던 걸 또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과제를 해왔을 때, 과제 해올 때 유의사항을 얘기를 해줘도 그대로 안 해와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얘기해줬어요. 음주운전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행위를 종합해 봤을 때 교육 수능성이 낮은 게 문제다. 제가 예전에 함선생활 할 때도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이러길래 나는 이제 그거를 받아들인 건 줄 알았어. 이제 감을 잡은 건 줄 알았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하니까, 이분은 원래 능력 자체는 좋아요. 논리 능력, 표현 능력, 분석 능력은 뛰어나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쭈눅드니까 내가 너무 푸시를 했거든요. 그 쭈눅드니까 자신감을 좀 가지라는 의미에서 요런 부분은 되게 잘하니까 제가 지금 말한 기울 수능성 부분만 확실히 감을 잡았으면 괜찮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단계 때 헌법학 이론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구성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음주운전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행위인지 알 수 있다고, 3단계를 코칭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원래는 코칭할 때 추가적으로 코칭을 받아라 마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저는 절대 안 해요. 예. 그러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상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저는 그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본인이 원하면 추가로 더 하는 거고 본인이 부족한 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로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꼭 이런 사람도 있어요. 버릇없이 선생님 보고 제가 좀 추가로 더 할 건데 이러면서 추가로 더 할 거니까 나한테 더 잘해줘 이렇게 막 협상을 하려고 하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버릇없이. 야, 하지 말아요. 제가 인성이 더 걸러 먹은 거죠. 그거는. 아니 지금 코칭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대기만 8명인데 시즌마다 예? 말 그런 식으로 아니 진짜 거의 없는데 그런 사람들 가끔 가다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추가적으로 뭐라고 한번 이 과정을 꼭 거쳐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 친구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잠재 능력은 너무 뛰어난데 뭔가 제가 볼 땐 교육성 말로는 알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감을 못 잡은 것 같아.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번 그 단계를 꼭 이수해라. 근데 자기가 이미 막 많이 예약을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내가 잘했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중간에 한번 코로나를 걸렸어요. 딸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옮겨가지고 저도 같이 걸려버려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제가 환불해 준다니까 그럼 전부 다 환불 받아버린 거예요. 그 뒤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전체 1에서 5단계 중에 1, 2단계 때 제가 맨 마지막에 좀 이제 힘내라는 의미에서 이제 교육 수능성 부분 감을 잡았으면 이러이러한 본인의 잠재 능력이 뛰어난 부분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자기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3단계, 4단계, 3단계 꼭 해보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가 보니까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다 전부 환불받고 그냥 그만둬 버린 거예요. 중간에. 5단계를 해도 효과가 날까 말까인데 1, 2단계만 하고 자기가 이제 그만둔 거잖아요. 그랬는데 면접 끝나고 자기는 억울하고 분하다고 이제 장문의 카톡이 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면접을 잘 봤다. 면접관도 나한테 웃어줬다. 면접 잘한다고 얘기해 준 것 같다. 근데 봐라. 음주운전 때문에 떨어졌다. 원장님은 음주운전 기록이 직접적인 사유가 안 된댔지만 봐라. 음주운전 있으니까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그렇네 힘내세요 이렇게 하고 말 건지 아니면 선생으로서 뭐가 문제점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줄 건지 고민하다가, 그래서 전 선생이잖아요. 듣기 좋은 말만 해줄 순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 합리화 보고. 도대체 당신이 뭘 근거로 면접을 잘 봤다는 거냐. 원장님한테 배운 거잖아요. 저한테 뭘 배워요. 2단계까지 하고 자기가 그냥 제가 분명히 이 뒤에 단계도 필요한 사람이니까 하라고 예외적으로 제가 그걸 강조했는데 자기가 혼자 오만하게 해보니까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안 한 거잖아. 프로그램도 제대로 이수도 안 하고 1, 2단계만 딸랑하고는 자기가 혼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전부 환불받고 그만둬 버려놓고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뉘앙스가 그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했어요. 제가 분명히 3, 4단계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교육 수능성 부분이 본인이 감을 잡은 것처럼 얘기는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3, 4단계까지 한번 해보길 권장했고, 근데 본인이 예약이 다 잡혀 있는 걸 다 그냥 중간에 취소하고 그만두지 않았냐. 물론 핑계는 그럴듯했어요. 뭐 부모님 가게 뭐 그건 다 핑계죠. 솔직히 말하면.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면접 코칭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다 싶으니까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오만함이죠. 선생이 너 아직 부족하니까 이거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난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난 내가 볼 땐 충분한 것 같아. 이거 자기 멋대로 행동한 거잖아요. 제 교육 수능성이죠 이게. 그 외에도 감점 요소가 많았어요 이분이. 아니 너무 잠재 능력이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접에 합격하는 게 아니랬잖아요 제가. 면접 시험은 제가 그랬잖아요. 면접 강사들 가르치는 강사들한테 종합예술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요하는 거라서 특정 하나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앞 시간에 제가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당신이 면접을 잘 봤다는 근거가 객관적 근거가 도대체 뭔데? 면접관이 저한테 웃어줬어요.
저한테 잘한다고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만족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말을 청산준수처럼 잘했어요. 아, 그거랑 객관적으로 지금 말이 안 됐잖아요, 그게. 자기가 잘 봤다는 그거는 뇌피셜이에요, 그냥 본인 뇌피셜. 아까 얘기했듯이 규율 수능성이 낮고 자기 합리화가 심한 수험생들이 그렇게 뭐 음주운전이나 여러 가지 기록, 뭐, 이 특정 과목 안 해가지고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 패턴이에요, 지금. 저는 그거를 10년 동안 한두 명을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이제, 제가 더 이상 경찰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났던 건 저한테 코칭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음주운전 기록이나 여러 가지 기록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특정 부분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착각하는 게 얼마나 이 심층면접 구성 원리에 대해서 모르는 건지를 그렇게 강조해서 본인이 수강했던 거면서 그 전문가한테 코칭을 받았으면서 불구하고 자기가 저한테 그런 카톡을 보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리한 행동이고 예의 없는 행동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딸랑 1, 2단계만 하고는 자기는 충분하다 싶어가지고 그만두고 중간에 나가놓고는 그렇게 당당하게 카톡을 보내는 것 자체가 앞뒤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게 체불한 분인데 제가 그렇게 쓴소리를 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안 좋잖아요. 어쨌든 체불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친구가 되게 적극적이고 뭔가 배우려는 의지는 정말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걸 노골적으로 다 카톡에다가 그래서 내가 달콤한 말은 해줄 수 있지만 쓴소리를 해야 본인한테 도움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겠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뭐가 문제점인지 감을 못 잡으면 그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빨리 이제 경찰 시험을 적고 이제 본인이 잘하는 거 해야 돼요. 뭐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승선생활을 하든지.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상황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경찰대 편입 면접 받는 분 중에 한 분 진짜 대단해요. 이분 5년 동안 경찰 생활한 거 들여다보면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아주 스마트하고 우수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공채 면접 때는 이제 그런 비전문적인 곳에서 코칭을 받았던 거였거든. 그리고 경찰 업무도 5년이나 했었고, 그렇게 업무 경력이 정말 좋게. 근데 저한테 지금 현직자 전형 경찰대 편입 면접 코칭 받으면서 멘붕이 와요, 원장님. 이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심층 면접 구성 원리 처음 접해보거든. 근데 내가 중간에 프로그램 조금 이수하다가 나가놓고는 자기가 면접을 퍼펙트하게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까 긍정신호 보내주는 분,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해가지고 구성 원리도 이제 완전히 감을 잡고 너무 잘해서 프로그램도 전체 다 이수했고, 그래서 분명히 한 3점 정도는 뒤집을 것 같은데 안 돼서 떨어져서 연락 와서 제가 너무 속상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딱 첫 마디가, 원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뭐가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막상 면접 시험을 해보니 요러요러한 부분들이 잘 안 되고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꼭 최종 합격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면접 코칭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저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어서 너무 그 시간이 아깝지 않고 소중한 것 같아요. 다시 열심히 도전해서 다음에 꼭 합격하겠습니다. 이래요. 이 긍정신호 보내주는 분이에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두 부류가.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지금 부정신호를 보내주는 분들은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말로만 알았다 할 게 아니라 지금 그걸 완전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부정신호 사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분 이제 개인정보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디테일하게 말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대충 감은 오시죠? 빨리 감을 잡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제 무슨 기록이 있어서 안 되겠죠, 무슨 기록이 있어서 안 되겠죠. 아니, 원래는 똑같아요. 공식 결격 사유가 아니면 다 돼요. 다 되는데 대신에 똑같은 점수라면 아무래도 기록이 있는 사람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동점자로서 면접 점수까지 완전히 똑같아. 그래서
판가름을 내려야 된다면 아무래도 기록이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내가 공식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뭔가 나쁜 벌금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요. 내가 면접을 잘 보면 돼요.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아가지고 아예 점수 자체를 차이점을 내버리면 기록이 없는 사람이 떨어지고 기록이 있지만 난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부정신호 보내는 사람들 저 필기는 2등 했습니다. 아, 그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어차피 합산 점수로 들어가는데. 그냥 면접을 못 본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저는 청산준수처럼 말 잘했습니다. 아, 근데 본인이 구성 원리에 맞게끔 얘기를 안 했겠지. 아니면 뭔가 실수를 했거나.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 너무 잘하는 분도 들어가면 막상 시험장 안에서는 이러저러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예요, 이런 분들은?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원인을 나한테 정확하게 찾고 다음에는 이 부분 보완해서 무조건 합격하겠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 자신한테 원인점을 찾고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라고요. 이분들은 뭐예요? 자기 합리하고 자기 변명하고 결국 남 탓하고 외부 탓하잖아요. 교육 수능성도 낮을 뿐더러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예. 아니 물론 비전문적인 곳에서 코칭 받아서 자기 합리화나 교육 승성이 없는데 떨어지는 경우 많아요. 제가 체불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유형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전제는 저한테 코칭을 받았던 분들 중에서 긍정신호를 보내는 분과 부정신호를 보내준 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제가 코칭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제가 이제 코칭을 제대로 했다면 이분이 본인의 그러한 문제점, 보완점에 대해서 자각을 했겠죠. 근데 저도 할 말이 있는 게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보면요. 1, 2단계만 하고 본인 혼자서 오만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간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 5단계까지 하는 경우가 잘 없고. 예. 근데 5단계까지 다 했는데도 만약에 이제 이런 부정신호를 보낸다면 그건 제가 잘못 코칭한 게 맞아요. 우리 코칭 프로그램이라는 건 결국은 이게 뭐 문장 첨삭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가치 철학을 이제 뚜렷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이분의 이런 부정 성향에 대해서 완전히 간파를 못한 부분은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맞는 거니까. 맞죠? 예. 근데 상당수는 1, 2단계 하다가 그만두고는 이제 이렇게 부정신호를 보내주는 경우가 많더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 전제는 저한테 코칭 받았던 분들로 사례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체불하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근데 그거 전부 다 내려놔야 돼요. 예. 다음 필기하고 체력 시험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경찰직들은 단계별로 진행되잖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필기 시험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끝나고 나면 저한테 코칭을 안 받았는데 그런 비전문적인 곳에서 면접 수업 준비하고는 이제 제 영상 보고는 막 구구절절하게 사연을 보내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는 비용을 지불할 테니까 제가 면접에서 뭐가 문제였는지 체크받고 싶다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 하냐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 이제 면접 관련된 코칭은 무조건 필기 합격생 대상으로만 진행하니까 다음 시험에 집중해서 필기 합격하고 코칭 수강 결제를 해라. 그럼 그때 제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다 이러고 그냥 잊어버리라고요. 예. 근데 보세요. 제가 면접 코칭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내가 인지를 하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야지만 사람이 발전할 수 있다고요. 예. 긍정신호 보내주는 분들처럼. 그러니까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다음 시험에 집중하십시오. 알겠죠? 저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체불자 분들한테.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이제 그 형통할 그 멤버십 있잖아요. 그걸 보는 게 필기 준비하는 동안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 카페에 보시면 우리 이번에 합격생 한 분 서울청 합격생이 올려놓은 글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면접 시험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면 필기 준비생일 때로 되돌아간다면 이러이러한 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장님 유료 멤버십을 계속 꾸준히 봐서 이제 계속 사고하는 방법을 훈련을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면접 기간 동안 그 형통할 멤버십 하면서 이제 시사 이슈 분석하는 걸 봤는데 그 기간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그 유료 멤버십 취지가 그거예요. 필기 준비생이 사실은 보라고 얘기를 올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필기 준비생 분들 중에
장기로 계속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빨리 이제 합격하셔서 필기 합격하셔서 면접 코칭 받고 이제 현직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